가쁜 발걸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루비아. 냄새를 계속 맡아보고 계신데 뭐 하시는 걸까요? 다른 분은 포장하시는 것 같고, 두 분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루비아라는 로스팅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상우라고 합니다. 손동일이고요. 커리어는 그냥 후성 본선 진출자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리님도 위생모를 쓰셨네요. 로스팅 공장이라고 하면 위생모를 쓰고도 이렇게 청결하게 로스팅을 하는 곳 발견하기 쉽지 않죠. 안 본 사이에 뭐가 좀 많이 달라진 듯한 느낌도 드네요. 로스터기 지금 안에 생도 들어있는 건가요? 이 위에 있어요. 요 위에서 이제 투입을 하면은 드럼 안으로 생두가 들어가는 거죠. 루비아는 어떤 디카페인을 쓰나요? 로스팅이 잘 된 디카페인 커피를 씁니다. 카페인 중에서도 물 빠진 맛이 안 나는 그런 좋은 콜롬비아 디카페인을 찾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샘플봉에서 이 커피가 색이 변하는 거를 향이랑 시각이랑 열감을 느끼면서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샘플봉을 보면은 좀 로스팅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파일을 잘 디테일하게 보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익숙하고 더 편하고 저한테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 타이밍에는 어떤 향이 나요? 이 타이밍에는 커피가 갖고 있는 되게 좋은 향도 있잖아요. 네. 플로럴하거나 아니면 프루티하거나 아니면 고소하거나 그런 종류의 향이 여기서 다 나요. 내가 그런 캐릭터를 못 잡았다. 그러면은 그 배치는 조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이랑 비슷해요. 화장? 네. 왜냐면은 민낯은 투입하고 나서 1차 크랙이 터지기 전까지가 민낯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먹다 보면은 식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없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뭐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조감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앞에서 다 만들어 놓고 이 디벨롭먼트 팝 타이밍에 예쁘게 화장을 해줘야지 이제 플레이버도 화사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감도 좋은 커피가 되는 거죠. 지금 들리는 소리가 2차 크랙 소리예요. 커피는 볶으면서 총 2번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팝콘 터지듯이 라는 소리가 나고 두 번째 때는 나무 장작 타는 듯한 소리가 나요. 지금이 2차 크랙인 거예요. 나가서 좀 우리 얘기 좀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스페셜티 다크 로스팅을 널리 알리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루비아의 민상우입니다. 다크로스팅을 널리 알리시는데 왜 하필 다크로스팅이죠? 이 사실 커피의 신맛이 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낯설 수 있어요. 당연히 커피는 신맛이 있는 거고 되게 옛날부터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이 시절부터 산미가 좋은 커피가 블루마운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느끼던 산미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산미가 약간 종류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는 커피는 커피 사탕이라던가 아니면은 맥심 혹은 이제 그냥 진한 블랙커피 이런 종류의 커피만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에서 산미가 나면은 되게 낯설 수 있어요. 그 낯섦을 조금 더 익숙함과 낯설음을 합쳐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커피인데 어떠한 향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세요. 아,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가 원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지나친 개성으로 라이트 로스팅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크 로스팅을 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던 캐릭터를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질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겠다 이거요.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게 산미 있는 커피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엔. 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커피에서 산미 때문에 산미를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산미 있는 커피가 갖고 있는 화사한 향 때문에 그걸 시키는 것이냐 라고 하시면은 대부분은 그 화사한 향 때문에 시킨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산미는 최대한 뒤로 빼고 없애고 향미만 남겨놓으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다크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향에 손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건가요?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크 로스팅을 하면 사실 향 자체는 무조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약간 마스킹 효과 같은 작용을 해서 어두운 향미가 있으면 밝은 향미를 그만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커피스러우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최대한 낼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럼 상우님은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보다는 다크 로스팅된 커피를 더 좋아하세요? 저는 네. 커피를 안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면 가슴에 손을 네. 얹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고르라 그러면은 라이트 로스팅 커피가 좋아요? 다크 로스팅 커피가 좋아요? 굳이 고르자면은 네. 다크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또 둘 다 어렵지만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라이트를 시키면은 저 같은 경우에 먹었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식도염이 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좀 더 다크한 거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크 로스팅된 커피를 가지고 이제 밀고 있잖아요. 네. 시장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뜨겁습니다. 한동안 라이트 로스팅 판매가 거의 없었어요. 오랜만에 라이트 로스팅 커피 에티오피아로 올렸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구매가 없어요. 아 그래? 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메인인 거잖아요. 여기는 매장이 아니니까. 네네. 지금 구매하시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 상호님을 알고 있어서 사 먹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첫 달에 사실 네. 매출이 74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드셔주신 분들은 다 저를 알고 구매해주신 분들이 거의 90%가 넘으세요. 네. 근데 지금은 저를 알고 구매하시는 분도 되게 많지만 저를 잘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직 루비아의 커피 맛 때문에. 아 그렇죠. 심지어 루비아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호님은 그럼 다크 로스팅에 있어서 자기만의 그런 꼰대 기질이 있다면 다크 로스팅은 예를 들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크랙을 봐야 돼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여운이 좀 길어야 된다. 왜냐면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은 네. 그 커피의 깊은 맛이라고 하잖아요. 라이트 로스팅에서 이걸 구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커피의 깊은 맛을. 근데 이제 커피를 진하게 볶을수록 그 깊은 맛을 구현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동시에 이게 약간 리스크도 있죠. 왜냐면은 진하게 볶다 보면은 커피가 아무래도 탄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굉장히 쓴맛이만 도드라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절제해서 부드럽고 깊은 맛의 커피를 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럼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는 팁이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그거는 아까도 로스팅할 때 보셨잖아요. 커피의 생두를 계속 내가 소통을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커피가 이제 색도 색이지만 네. 형태도 그렇고 냄새가 계속 나요. 커피 생두 냄새가 계속 나는데 커피는 사실 향이 되게 주된 커피의 메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커피를 볶을 때 나는 모든 향들이 투입부터 끝까지 전부 다 컵 안에 녹아있어요.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네. 여하튼 애가 그래프만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성적표만 봤을 때 굉장히 성적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생활기록 때 애가 애들을 때리고 담배를 피고 심지어 마약을 하고 막 그런 게 적혀있으면 큰일 그럴 수 나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 생두의 향을 계속 맡아가면서 생두야 너 좀 뜨겁지 않니? 아니면 너 좀 차갑니? 아니면 답답해? 네.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생두가 계속 향을 내뿜으면서 난 되게 지금 좋다. 건들지 마라 이럴 때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뭘 만져요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뜨거워 좀 불을 낮춰줘 아니면 나 좀 너무 차갑다 좀 불 좀 떼줘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그거를 듣고 나서 살짝씩 만지는 거예요. 저는 소통 안 하거든요. 저는 일방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로스팅 할 테니까 넌 날 따라오긴 하네. 근데 저는 그 소통하는 로스팅을 좋다고 생각해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볶으면서 향을 맡아보면은 볶이는 냄새밖에 잘 안 나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샘플봉 꺼내가지고 향 맡아보면은 특이할 때는 있어요. 화사한 느낌, 예를 들면 꽃을 플로럴한 향을 가지고 있는 커피다. 그럼 로스팅 중에 전 플로럴한 느낌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걸어 있더라고. 이제 정민수 로스터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의 아주 마스터시죠. 정민수 로스터님이라고 했는데 아주 실력자인데 그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저는 딱 처음 만난 순간 알았죠.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상호님한테 그랬냐고요? 아니요, 정민수 로스터요. 저 상호님은 여고생인 줄 알았어요. 이 기회를 빌려서 말하지만 전 남자입니다.
그 정민수 로스터님도 원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완전 통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많이 신뢰를 못했는데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죠. 커피가 볶아지는 향을 계속 맡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은 되죠. 저도 사실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재현이랑 그런 향 맡는 거를 좀 많이 접목을 시켜서 향을 안 맡고도 로스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말하는 게 있어요? 약간 디테일을 살짝 포기하면은 향을 안 맡아도 돼요. 근데 그 디테일이란 건 전 제 생각에는 고객과 제가 쌓은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 힘들고, 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다 잡아놓은 프리셋이 있으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계속 그런 게 있거든요. 이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에 왔을 때 그 한 4-5개가 딱 중첩이 됐을 때 여기는 오케이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더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향을 거의 안 맡아도 되겠죠. 저는 사원님이랑 로스팅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약간 굳이 과로 치면은 그 커피 익스플로러 유국명 선생님 과거든요. 유국명님도 제가 느낄 때는 로스팅 환경을 항상 똑같이 유지만 하면 그러면 그냥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로스팅이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변수를 조절했는데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요 요인이 이제 계절이나 날씨에 따른 온습도의 변화인데,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에스프레소 머신 볼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얘는 엑셀 함수다. 뭔가 약간씩 틀어지긴 하지만 여하튼 내가 분쇄를 잘하고 패킹을 잘하면 그 결과값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변수를 최대한 제어를 하면은 저도 로스팅은 되게 일정하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여기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템핑을 어차피 머신은 구기압으로 누르기 때문에 템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되게 옛날 거 아닌가요?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옛날부터 이미 정보는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자신이 활용하느냐, 어떤 거를 선별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템핑은 안 하고 넣으시고 되게 세게 하고 넣으시고 딱 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그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템핑은 적정한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추출을 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네. 내가 상업적으로 쓰기 위해서냐.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해보죠. 일단 추출적으로는 특정 프라이스 이상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확실히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과 고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봤을 때 물론 그게 아닌 브랜드들도 있는데 그 추출되는 형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추출의 뉘앙스가 좀 달라요. 안정성이라고 약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조금 특별히 싫어하는 머신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은 커피가 되게 이상하게 추출이 돼요. 어떻게 해요? 커피가 진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훑고 간다는 느낌? 아, 훑고 간다는 느낌? 네. 그라인더랑 상관없이? 네. 그 반대로 좋아하는 머신은 뭐예요? 좋아하는 머신은 저는 라마르조프랑 시네소인데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페마 298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가장 싼 머신 중에 하나고 네. 은근히 되게 안정적이고